이번 시간에는 제5강 데이터 분석과 SQ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고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는 정도의 깊이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 절차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언제, 어떻게, 왜 쓰이는지를 알아보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와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몇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언어인 SQL의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실습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하는 일은 어떤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대체 뭘까요? 1장에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에서 학습할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석을 해야 하는지 분석 과제를 정의하는 과정은 장표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분석 목적 설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0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분석 과제 정의는 당연히 이미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데이터의 인식이죠. 분석에 사용 가능한 내부 혹은 외부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내부 데이터란 조직 내에 이미 존재하는 각종 데이터를 의미하고 외부 데이터란 소셜미디어 등 조직 외부, 일반적으로는 웹상에 존재하는 각종 정형 혹은 비정형 데이터를 말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지 인식한 이후엔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직 내에 존재하는 내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기술 중 하나가 SQL입니다. 이 SQL이라는 게 뭔지는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내부 데이터는 이렇게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끌어온다고 치고 외부에서 모아온 데이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3단계가 새로 수집한 외부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위해서 SQL이 사용이 되겠지요. 이제 데이터가 다 모였으니 4단계로 넘어가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가공 혹은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엑셀로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커지면 엑셀에선 도저히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파이썬이나 R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마저도 컴퓨터가 감당을 하기 어려워지면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데이터를 정제합니다. 애초에 데이터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엑셀이나 R 혹은 파이썬으로 꺼내오기 전에 SQL에서 자체적으로 형태를 가다듬고 나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컴퓨터 자원도 가장 적게 소모합니다. 그렇게 데이터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5단계 데이터 분석을 시행하고 6단계 결과 보고, 다시 말해 데이터 표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분석의 앞단계에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저장하고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과정을 흔히 DIKW 피라미드라는 지식 체계에 기대어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숫자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가 되고 인사이트, 즉 위즈덤을 발굴하는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저귀와 맥주의 판매 전략 사례로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바닥의 데이터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마트의 거래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 3, 5, 7과 같이 그 값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지만 어떤 물건이 3개, 5개, 7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수치화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거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의 장바구니 분석을 적용한 결과 기저귀와 맥주의 동시 판매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해 알아낸 사실이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기저귀와 맥주가 동시에 팔린다는 정보 외에도 구매자의 연령, 성별 데이터들을 조합하면 주로 가정을 이룬 성인이 기저귀와 맥주를 함께 구매하는구나 라는 지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여 인포메이션이 된 것처럼 여러 인포메이션이 모여 논리지가 되는 단계입니다. 논리지 또한 방금 알아낸 지식 말고도 동선이 구매 행태에 미치는 영향, 마트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시선을 옮기는지 등 여러 지식을 조합하면 기저귀와 맥주를 하나의 동선상에 배치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사이트, 즉 위즈덤에 이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데이터를 조합하고 정보를 조합하고 지식을 조합해서 인사이트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겠죠. 따라서 데이터의 적절한 저장 및 관리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데이터베이스인가 하는 의문은 해결이 되었으니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련된 용어들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앞장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 혹은 바탕이 되는 자료,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자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특성을 뽑아보자면 사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것을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데이터베이스는 미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요. 자료들의 기지라는 의미로 다양한 군소 자료를 도서관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여 관리하기 시작한 것을 이루는 용어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지금까지도 그때와 유사하게 이어져서 현재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체계화 및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조금 생소한 표현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DBMS, DB 관리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통합한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자료 아래쪽을 보시면 오라클, 몽고DB, MySQL, MS SQL, 마리아DB 등 다양한 DBMS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합니다. 개념적으로 DB와 DBMS를 합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정의는 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단어가 방금 알려드린 DBMS와 DB를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DB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DBMS를 사용하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위에 세 가지 용어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데이터가 잘 정돈되어 모인 것이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유지를 손쉽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DBMS라는 것이죠. 이때 이 DBMS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SQL입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구조화된 질의 언어라는 뜻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체계화를 얼마나 중요시하길래 언어 이름에까지 Structure, 구조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이 밑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회사의 DBMS들, 즉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은 모두 이 SQL이라는 용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SQL에 대해서는 목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의 후반부에 가장 기초적인 구문 몇 개를 이용해서 실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입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엑셀 정도는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엑셀은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잘만 다루면 얼마든지 엑셀로도 체계화되고 통합된 데이터의 모음을 구축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엑셀과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알기 위해선 다음 4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오른쪽에 홈쇼핑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하는 활동은 클릭이나 엔터 등으로 우리도 모르게 서버에 DB 요청을 보내고 정보를 받아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특징은 통합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합되었다는 것은 모든 중복된 자료가 하나로 통합되어 더 이상 불필요한 중복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죠. 오른쪽 화면을 예를 들면 이 KF94 소형 대형 이지 손마스크 현재 판매가 50개 개별 포장이라는 33,500원짜리 시선집중 카테고리의 상품은 중복 없이 단 하나여야만 합니다. 만약 DBMS가 중복을 막지 못한다면 완전히 똑같은 상품이 여러 번 표시되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된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당연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세 번째는 공용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DB와 엑셀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사용자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고객과 제품 정보를 저장하고 고객은 저장된 제품 데이터를 열람하면서 쇼핑을 합니다. 물론 11번가의 직원도 고객도 당연히 한 명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공동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마지막 특징은 데이터베이스가 변화되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새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기존 데이터가 삭제 혹은 갱신되어서 변화하면서도 현재의 정확한 데이터를 늘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매자 측에서 상품의 가격을 변화시키거나 구매자들이 구매를 할 때마다 상품의 가격 혹은 상품의 재고량 등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는 즉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된 데이터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많은 사용자들에게 동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4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엑셀과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조금 감이 잡히셨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이 왜 다른지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편의를 위해서 엑셀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테이블이란 행과 열로 구분된 데이터의 집합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엑셀로 비교해보면 테이블이 하나의 시트이고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하나의 엑셀 파일은 한 개의 시트를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시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오른쪽 아래에 테이블 EMP라고 써있는 테이블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테이블은 예제로 흔히 사용하는 HR이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테이블 중 하나입니다. 이 테이블에는 직원들의 정보가 담겨 있고요. HR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시는 인플로이 테이블 외에도 부서 정보를 담고 있는 디파트먼트, 급여 정보를 담고 있는 샐러리 테이블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의 테이블을 가지고 구성될 수 있다는 것 알고 넘어가시고요. 다음으로는 행과 열과 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그 의미는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DB에서는 행과 열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DB에서는 행을 레코드라고도 부릅니다. 장표에는 설명이 쓸데없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행의 개념과 완벽히 똑같습니다. 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단위이죠. 행 하나의 객체 하나. 한편 열은 필드라고도 부르고 어트리뷰트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열의 개념과 같습니다. 각 열에 들어있는 값들은 모두 동일한 특성, 즉 어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값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행과 열의 교차점, 즉 특정 레코드의 특정 어트리뷰트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이 데이터베이스의 기초가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통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가 지금 말씀드릴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즉 RDBMS 이고, 다른 하나는 NoSQL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고 앞으로 설명할 개념들은 모두 지금 장표에 보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란 그 이름과 같이 키와 값의 관계를 통해 정의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할 때는 떠올리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RDBMS는 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는 1대1, 1대 다, 다대다 관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한 명당 하나의 고객 정보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고객 정보 하나당 한 명의 고객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1대1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 다 관계는 고객과 주문 테이블처럼 한 고객은 여러 개의 주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주문 정보 한 개는 반드시 한 명의 고객에게만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1대 다 관계 혹은 1대 N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다대다 혹은 N대 N 관계는 고객 테이블과 상품 테이블과 같이 한 고객이 여러 상품을 주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한 상품도 여러 고객에게 주문될 수 있기 때문에 다대다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이 관계라는 걸 왜 사용하는 걸까요? 제가 위에서 관계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모든 정보가 한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기업에게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의 가상 주문 테이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 주문마다 고객의 정보와 어떤 상품이 팔렸는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나물산의 소재지가 서울에서 경기로 이사를 갔다면 이 테이블에서 몇 개의 행을 업데이트해야 될까요? 주문번호 1번, 3번, 4번에 3개의 레코드에서 주소 필드를 업데이트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테이블을 분리하고 관계를 형성하면 어떨까요? 이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들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한 덩이로 되어 있었던 동일한 정보를 각각 주문 테이블과 고객 테이블로 나누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사의 이름을 고객 ID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 ID를 기준으로 두 테이블이 서로 참고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객 A, 다시 말해 가나물산의 소재지가 바뀌더라도 고객 테이블의 주소 한 행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주문이 4개밖에 없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실제 상황이었다면 수천 수만 건의 불필요한 수정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 PK라는 약자로 주로 표기하는 프라이머리 키, 즉 기본 키는 한 테이블 내에서 레코드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유니크한 값들로 이루어진 필드를 말합니다. 고객 테이블에서는 고객 아이디가 모든 발주사에게 중복되지 않고 존재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고객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문 테이블에서의 프라이머리 키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 주문마다 고유하게 생성되는 주문 번호가
이 주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이때 주문 테이블에서 고객 정보를 참조하는 고객 ID 필드는 foreign key, 즉 외래 키가 됩니다. 외래 키란 다른 테이블과의 연결을 위한 키로 참조되는 테이블의 기본 키가 참조하는 테이블의 외래 키가 됩니다. 외래 키의 표기는 이렇게 화살표로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찔러서 가져온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특이한 점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NoRDBMS가 아니라 NoSQL이라고 부른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SQL은 일반적으로 RDBMS에서 사용되는 언어만을 지칭합니다. NoSQL은 Not Only SQL의 줄임말로 SQL이 기존에 지원하던 특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00년대에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때 NoSQL이 등장하였습니다. NoSQL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RDBMS에 비해서 복잡도가 낮고 적은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RDBMS는 한 정보를 여러 테이블에 쪼개서 보관하고 그 관계를 일일이 지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만큼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복잡도도 올라갑니다. 한편 NoSQL은 RDBMS와 달리 데이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RDBMS는 일반적으로 숫자, 문자, 날짜 정도의 데이터만을 표현할 수 있는데 NoSQL의 경우는 숫자, 문자, 날짜 외에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NoSQL은 RDBMS에 비해서 제약사항이 적은 만큼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해도 발견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NoSQL에 관련된 제품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RDBMS를 다루기로 하고 NoSQL은 개념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